아마 9월 16일 날 런칭이 되면은 요거는 뻔합니다. 정치자금 모금. 그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대선 이후에도 뭐 모금이 되고 막 뭐 한다 그러면은 괜찮을 수 있겠지만 요거는 9월 16일 날 런칭한다. 자금줄 끌어당기려고 하는 겁니다. 자, 8월달 미국 CPI 전년도 대비 2.5% 상승했죠. 예상치 부합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엊그제 실시간 방송에서 미국 CPI가 발표가 됐고 제가 봤을 때는 지표가 살짝 안 좋았죠. 헤드라인 CPI 저희가 예상한 대로 나왔고 근원 CPI도 예상한 대로 나왔는데 전월 대비 근원 CPI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요게 살짝 문제가 됐던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 좀 문제가 됐고 많이 올라갔는지 한번 지켜봅시다. 자, 살펴보면은 일단은 에너지나 식량 가격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헤드라인 지표가 월가 예상치대로 부합을 했고 근원 물가에서 좀 많이 올랐는데 요놈이 문제였어요. 요놈. 우리가 우려했던 주거비가 올라갔습니다. 사실 우리가 우려했던 건 아니지. 제가 주거비는 살짝 낮게 나올 걸로 예상을 했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최근 들어서 미국의 모기지 금리가 떨어졌죠. 기준금리가 이제 인하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채권 시장에서 미리 선반영됐고 10년물 국채 금리 떨어지면서 모기지 금리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모기지 금리가 떨어지니까 렌트비도 살짝 꺾이면서 시장에 좀 반영이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이 좀 적용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반대였어요. 항공료는 제가 높을 거라고 말씀드렸었죠. 항공료는 왜 높을 거다? 여름의 소비 시즌, 여름 드라이빙 시즌, 여름 휴가를 많이 갔을 걸로 예상을 한다. 항공료 올라갈 거는 맞췄는데 주거비가 올라갔죠. 주거비가 전월 대비 0.5 이상 나왔습니다. 높게 나왔어요. 그래서 오히려 렌트비가 하락했을 걸로 추정을 했는데 반대였어요. 자, 볼게요. 모기지 금리가 7%, 8%였다가 갑자기 6%대로 떨어졌어. 그럼 렌트 수요가 어떻게 될까? 아무리 이민자 유입을 막고 있고 이민자 유입이 줄면서 렌트비가 꺾였다 하더라도 7%, 8% 하던 모기지 금리가 6%로 꺾이면 렌트 수요가 늘어날 수 있겠죠. 렌트 수요도 그렇고 거래량도 살짝 올라갈 수 있겠죠. 호텔 이용료도 많이 올랐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렌트비가 높게 나왔어요. 이번에 변수로 작용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렌트비 높게 나왔고 항공료 그리고 호텔비, 이게 다 뭐냐면은 전체적으로 서비스업입니다. 자, 볼게요. 미국 CPI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어요. 근데 미국 재무부가 10년물 국채를 경매에 붙였습니다. 근데 10년물 국채가 그 장기채가 잘 팔렸어. 자, 그럼 무슨 뜻일까? CPI가 높게 나왔고 10년물 국채 경매 입찰이 잘 팔렸어. 그럼 월가에서는 지금 뭐를 생각하고 있는 걸까? 시장에서는 CPI 살짝 높게 나온 거 요거 걱정 안 한다는 겁니다. 자, 볼게요. 반대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재무부가 장기 채권을 경매에 붙였습니다. 판다고 해요. 근데 미국의 물가가 다시 반등을 해. 미국이 물가가 올라갈 것 같아요. 스태그플레이션 오면 안 되는데, 인플레이션 올라가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을 가지면 미국의 장기 국채를 살까 안 살까? 거래자들이 사지 않겠죠. 근데 미국의 10년물 장기 국채가 잘 팔렸다는 거는 월가에서 어떻게 생각을 한다? CPI고 살짝 높게 나온 거 괜찮아? not bad.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시장에서 키포인트는 뭐다? 미국 CPI나 PPI 물가지표가 아니다. 어차피 떨어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요거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한 가지 조금 더 응용해서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미국 정부가 물가를 잡는 이유 두 가지 있습니다. 뭘까? 왜 물가를 잡으려고 할까? 미국 정부가 미친 듯이, 연준도 그렇고. 첫 번째, 해리스 당선시켜야겠죠. 물가가 잡혀 해리스 당선될 거 아니야. 두 번째, 미국 최대 수출품이 뭐죠? 미국 최대 수출품은 달러입니다. 미국 국채예요. 미국 국채를 세일즈해야 되는 게 미국 정부의 역할인데 물가가 올라갈 것 같아.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것 같아. 미국 국채 사는 사람 있을까? 아니면 반대로 우리 물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어요. 경제 성장률도 좋고요. 앞으로 미국에 투자하셔야 돼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미국 국채를 세일즈해야 될까? 당연히 후자겠죠. 미국 국채를 팔아야 될 겁니다. 그러면 미국 국채를 팔아서 그 판 돈으로 국민들한테 돈을 뿌려서 그 돈을 뿌린 효과로 뭘 한다? 해리스 당선시켜야겠죠. 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어떻게 된다? 미국 정부는 지금 마사지를 통해서라도 물가 적게 나오게끔 미친 듯이 안간힘을 쓰는 겁니다. 시장에서는 지금 물가 떨어지고 뭐하고? 의미 없다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고무적이었던 게 뭐냐면 렌트비는 조금 우려되는데 주로 물가, 근원 물가가 상승한 부분이 나머지 부분들이 뭐 항공료, 호텔비 이런 것들이야. 다 어디에 속해요? 서비스업에 속하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인들 소비 안 꺾였구나, 안 끝났구나. 그렇게 보시는 게 맞겠죠. 그래서 긍정적으로 본 겁니다. CPI 살짝 높게 나와도. 자, 미국의 도매 물가 전월 대비 0.2%, 인플레이션 둔화 기대 부합. 미국의 PPI도 발표가 됐죠. PPI 발표됐는데 일단은 예상치보다는 상회를 했어요. 0.1인데 0.2. 근데 이것도 시장이 좋게 받아들였다. 나쁘지 않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좋게 받아들였냐면은 일단은 PPI 부분에서 걱정되는 부분들이 올라가지 않았고 전체적으로 이 정도면 괜찮겠다 하는 부분들이 올라가면서 PPI도 좋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물가가 막 크게 꺾이는 것보다 지금은 예상치보다 살짝 상회하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뭐 CPI나 이런 것들이 예상치가 뭐 예를 들어서 3인데
2.5야. 이러면은 시장 폭락입니다. 왜? 야, 물가가 이렇게 떨어지면 소비를 얼마나 안 했다는 거야? 경기 침체네. 라고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당분간 물가는 예상치보다 상해도 괜찮다. 우리가 염려스럽거나 조금 위험한 이런 지표들이 아닌 이상은. 자, 엔비디아 증시를 들려줬던 젠슨항 CEO 1달러 쓰면 5달러 법니다. 젠슨항 CEO 말 한마디에 AI 기업들 싹 다 다시 올라갔죠. 미국 정부 엔비디아 AI 칩 사우디 수출 허용 검토 주가 8%대 이런 식으로 지금 미국 정부가 AI를 얼마나 신경 쓰는지 아실 겁니다. 자, 미국의 신규 실업상 청구건수 23만 건 3주 만에 증가 추세. 근데 증가에도 의미 없죠. 20만 대 건은 괜찮다. 역사적으로 괜찮다. 건강하다. 미국의 고용시장. 자, 유럽이 금리를 내렸습니다. 3개월 만에 또 금리 인하 3.75에서 3.5. 그래서 다음 금리 인하가 이제 언제 예상이 되어 있냐면 11월도 있고 12월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12월 달에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11월 달은 한 단계 뛰어넘기고 왜냐면 이제 유로화 같은 경우에 얘네들이 좀 가파르게 내리면은 달러와의 좀 이런 그 뭐라 그럴까 환율적인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쉽사리 내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미국이 아마 잭소는 미팅 때 내릴 거고 그 전에 한번 공조를 통해서 유럽이 금리를 내린 걸로 봅니다. 그래서 유럽이 금리를 내린 이유는 경기가 안 좋죠. 얘네들이 냅두면 스태그플레이션에 들어갈 수도 있고 침체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미국이랑 금리 인하하는 이런 이유들이 다르다. 근데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면은 미국과 같아질 겁니다. 그건 나중에 한번 천천히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미국 정부 주요 AI 기업들 CEO 등과 회의, 인프라 TF도 구성.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엔비디아, 세마일트만 다 들어갔네요. 구글, 젠슨랑도 들어갔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들어왔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AI 섹터를 얼마나 가져가려고 하든지, IRA 법안, 인플레이션 법안, 국방수범법을 통해서 미친 듯이 AI 투자를 하고 있죠. AI는 아직 더 간다는 겁니다. 미국 정부가 이렇게까지 목숨을 건다는 거는 아직 법을 터지기에는 이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해리스 트럼프 경제, 외교, 이민 두고 충돌. 미국 대선이 이제 거의 한 달 가까이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막상막하예요. 근데 지금 여론으로만 따지면 거의 해리스가 당선 분위기야. TV 대선 토론도 잘했고. 근데 우리가 그 여론 언론이라던가 이런 것들 월가라던가 해외 외신들을 무조건 100% 믿을 수는 없어요. 2016년도 힐러리랑 트럼프 싸울 때도 힐러리가 무조건 된다고 했었습니다. 근데 트럼프가 됐죠. 집권당이 조금 언론은 좋아하는 것도 밀어주는 것도 있고 민주당을 좀 좋아하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 트럼프를 좀 싫어하는 것도 많고 그래서 우리가 언론에만 이렇게 길들여져서 시장 분석을 하는데 판단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 무조건 헬스가 된다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자, 트럼프 디파이 프로젝트 16일 런칭 엑스스페이스에서 발표할 거 아마 9월 16일 날 런칭이 되면은 요거는 뻔합니다. 정치자금 모금 그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대선 이후에도 모금이 되고 한다 그러면은 괜찮을 수 있겠지만 요거는 9월 16일 날 런칭한다. 자금줄 끌어당기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해리스가 트럼프 대선 캠프보다 더 많은 자금을 모았죠. 그리고 지금 상업용 부동산이 힘이 안 좋으니까 트럼프의 정치 자금도 예전만큼 힘이 좋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암호화폐 시장에 긍정적인 얘기해주고 암호화폐 시장 업계 사람들이 자금을 대줄 수 있게끔 상황을 만들어 가야겠죠. 근데 우리는 그걸 몰라. 그냥 트럼프가 당선되면 무조건 비트코인 떡상하고 내가 갖고 있는 알트코인 상승하고 그러고만 있어. 그러니까 항상 이용 당하지. 시장이나 기관들한테. 누가 누구를 믿어. 장사치를. 일론 머스크나 트럼프나. 믿으시면 안 됩니다. 자, 보고 싶은 것만 보시면 안 된다는 거. 자, 비탈릭 부테린 탈중앙화 기준 미달 프로젝트 언급하지 않겠다. 레이어 2 관련해가지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해라. 제대로 쓰는 것만 자기가 인정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미국 시민단체 테더 준비금 투명성 우려. 미국 달러 준비금에 대한 감사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USDT 위험하다. 라는 이야기를 슬쩍 던졌죠. 요거는 지금 크게 시장에 의미 없습니다. 요거는 언제 할 거냐면은 내년 이후부터 좀 시장 수면 위로 올라올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 코인 시장에 어떻게 보면 좀 핵을 부을 수 있는 기사가 될 거라는 거. 지금은 안 돼요, 당장. 테더 못 건드립니다. 자, 비트코인 채굴 난이도 사상 최고치 기록, 채굴자 부담 커진다. 채굴 난이도가 지금 제일 커졌다고 해요. 거의 다 채산성도 안 나오고 힘들겠지만 채굴자들은 꿋꿋이 버티고 있죠. 그래서 던질 거 던지고 그래도 최대 지금 채굴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 보유량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요거는 고무적인 일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레이스케일 미국 첫 리플 신탁 상품 출시. 이제 SEC 소송도 이겼겠다. 이거 안 나올 이유 없겠죠? 시가총액도 높겠다. 팬덤층도 이미 있겠다. 리플 아미들. 커뮤니티 활성화도 되어 있겠다. 그레이스케일에서는 제격이지. 리플 상품, 신탁 상품 만들어가지고 투자할 수 있게끔 하면 수수료 받아먹고. 요거는
뭐 의미가 뭐 큰 것도 아니고 작은 것도 아닙니다. 자, 비트코인 ETF 플로우 테이블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유입이 들어왔네요. 다시 순유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유출됐다, 유입됐다, 뭐 지금 왔다 갔다 합니다. 크게 의미 부여할 필요 없고, 이더리움은 유출이 또 나왔죠. 그래서 이더리움도 크게 의미 부여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9월 17일 가장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 소매 판매 지표 발표되죠.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요거 아마 괜찮게 나올 걸로 봐요, 저는. 예상치대로 나오던가 살짝 높게 나올 수도 있다. 그렇게 보고, 그리고 유로존 CPI 발표되고 연준 금리 결정 19일날 발표됩니다. 금리 인하를 얼마나 할지, 25bp 땡길지, 50bp 땡길지, 얼마나 인하를 할지 보셔야 되고, 점도표 보셔야 됩니다. 올해 금리 인하 몇 번 할 건지, 11월달, 12월달 너네 몇 번 할 거야? 그 내용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향후 채권 시장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겠죠. 그리고 긴축을 중지할 건지 안 할 건지 요 세 가지가 키포인트입니다. 요거는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자, 일본 금리 결정 있죠. 9월 20일 원래는 굉장히 중요한 일정인데 미국이 금리를 내릴 거기 때문에 일본은 동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히려 27일날 자민당 총재선거 요거 중요하죠. 어떤 분이 될 건지, 금리를 많이 올릴 분이 될 건지 아니면 동결할 분이 될 건지 요거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시장의 변동성 크게 줄 거예요. 27일날 이거 중요하게 보셔야 된다는 거. 신규 주택 판매 뛰어넘기고 26일에 GDP 3.0 비슷하게 나올 걸로 봅니다. 그러면 경기 침체 우려가 다시 사그라들겠죠. 미국은 1% 중후반대만 나와도 경제 성장이다. 3%면 뒤집어지게 높은 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미국 TV 대선 토론 이후에 그냥 딱 주식 주가가 상승하는지 하락하는지가 딱 이제 그 결과를 알려줘. 대선 토론 이후에 트럼프 미디어가 10% 가까이 하락을 합니다. 거기다 뭐까지 하락을 하냐면 테슬라까지. 왜? 트럼프한테 붙었잖아. 트럼프 관련주 테슬라 쭉 떨어지는 겁니다. 대신 테슬라는 뭐 마감할 때 살짝 회복을 하긴 했는데 지금 정치적인 이런 부분들이 미국 증시에 영향을 많이 준다. 그리고 아까 미국 재무부 10년물 장기국채 잘 팔렸다는 건 시장 월가에서 물가 우려를 하지 않는다. 물가 상승 우려를 아예 하지 않는다. 그리고 ECB 금리 인하는 아마 11월보다 12월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립니다.